저희가 24시간 뉴스 채널이니만큼 중요한 이슈를 빼먹지 말고 좀 팔로우업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코너고요. 네.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봤는데 그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당선이 확정된 지켜보면서 국감과 재판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YTN 이 알고리즘을 급하게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능한 좀 댁에 머무시면서 부모님들께는 멀리 비대면으로 안부만 전하고 네.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십사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록 몸은 못 가지만 전화 많이 하시고 네. 가능하시다면 또 화상 전화를 하셔서 얼굴도 보시면서 안부는 좀 나누시는 그런 것이 이번 추석 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좀 망각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아직 유효합니다.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의료 정책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이 나아갔다고 보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당연히 이제 국시 응시를 보게 해달라, 국시를 보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희도 이제 미래 의료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미래 보건 의료인으로서 그에 응해야 하는 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우리 강수홍님을 좀 연관을 시켜서 좀 무엇을 좀 얻으려고 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기거든요. 이것을 권력 게이트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 게이트라면 권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을 이렇게 엮으면 이건 권력 게이트로 전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막연한 끔찍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영국 상황을 좀 지켜보면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시간을 번 것이 결국 이런 데에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상황이 너무 급했다면 저희도 안정성 검토를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몇 달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영국, 미국에서의 접종을 보고 그들한테서도 다시 면밀하게 안전성을 검토한 뒤에 모두에게 오픈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이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재 성격을 치료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됐을 때는 제약회사는 이 재난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국가에 대해서는 이익의 대상이 아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원가로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가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분배할 거냐를 협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시책에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비즈니스로 풀 일이 아니에요.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업계의 회장으로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도 두서너 달만 참읍시다. 예, 알고리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이슈 안에 새해 들어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나의 인생 컷이라는 그런 그 코너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슈 인물들을 이제 불러서 방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과거를 돌려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연들을 들어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헤쳐가지고 대단히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청계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상임 고문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탄핵 추진 집회를 열었던 그 장면이고 저로서는 정치권에 와서
어떤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예. 제 역할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사진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 97년이니까요. 케이지 씨라는 분인데 저분한테서 우리 단체가 FBI로부터 10,000쪽이 넘는 사찰 기록을 받고 물론 새까맣게 쥐어진 그 투성이었다. 예. 그걸 보고 왜 얼마 전에 사무실에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었는지 왜 얼마 전에 강연이 갑자기 취소됐는지를 다 알게 됐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 나라 내 파일을 처음 구상하고 마음에 간직했죠. 그럼 지금 이 성과를 있게 한 그 처음 시초가 된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육 년 전에 우연히 그 독일의 미넨에 갔다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변이 급해서 둘러보니까 그 법원이 있었습니다. 예. 법원의 화장실은 공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1942년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이 히틀러의 만행을 고발하다가 서서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이 백장미단 그들 6명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목격을 했죠. 백장미단에 속했던 미넨대 학생들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한 법정이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미넨 법원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판결들을 그런 식으로 그 법정을 하나 비워서 거기에 그 사법 살인의 희생자죠. 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날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저런 모습들이 왜 우리의 사법사, 우리 그 법률가 집단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당사자분과 함께 걷는 장면인데 뒷모습을 장동익 선생님이십니다. 뒷모습을 찍으셨어요. 뒷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 사진을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런 이제 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사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의미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분들도 살아왔는데 저분들도 그 고통을 견뎠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안규령 군은 어떤 장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박준영 변호사의 사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피해자랑 걸어가는 뒷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좀 피해자들이 아픔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광노현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 대표의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FBI로부터 정보를 돌려받은 얘기를 듣고 이걸 결심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슈에서는 뜨거운 이슈를 에둘러 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좀 밑거름이 되기도 했잖아요. 정말로 방송 이후에 뭐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적이 많았죠. 작은 힘이 됐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슈가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서 함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특별했던 순간들 그리고 방송 이후의 얘기까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시다고요? 네, 용균이 엄마가 제일 듣기가 좋아요. 사고로 인해서 안전조치를 다 하겠다고 정부에서 나섰고 또 태안화력에서도 서부발전에서도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사고가 난 거잖아요.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도 용균이처럼 안전조치를 아예 안 해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번 여당은 제대로 좀 해달라는 요구이잖아요. 국민의 요구인데 그 바람을 국회가 제대로 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 그런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잖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되도록 힘 닿는 것 노력할 거야. 용균아, 엄마에게 힘내도록 꼭 지켜봐줘. 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 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석 226인 가운데 찬석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법을 가결시켰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대안은 무엇인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작업 때문에 사실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인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그 택배 기사들이 저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들이 공짜 노동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8시나 뭐 이 정도에 출근했는데 분류 작업을 마치면 보통 1시, 2시까지 택배를 못 나가는 겁니다. 앞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의 분류 작업 부분만 그 다른 추가 인력 투입을 해서 해결한다면 노동시간 자체가 한 40% 정도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과로사 위험이 확 줄어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당장에 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랄까, 뭐 회사가 만들어낸 대책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니 우리가 마트든 배달 노동자든 택배 기사님들을 보면 그 무거운 박스들을 이 손잡이만 설치되어 있어도 40%가 가볍게 느껴진다는데 그리고 안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이 손잡이가 없으면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박스들이 다 미끄럽습니다. 그 방수 처리가 일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없으니까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거 드는 분들에게는 손잡이 정도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앉아서 의자 정도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이런 정도의 노동 존중은 생활 속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시행해야 된다. 택배회사, 마트회사, 배달회사들만 결정을 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소드려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회사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 작업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YTN 알고리즘 방송에 택배 과로사 문제로 출연해서 그 방송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문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최근에 국회에서 택배 기사님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근절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명 택배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방송 항상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로 좋은 토론, 좋은 방송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하거나 과로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 사는 대한민국, 또 생활 속의 노동 존중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좋은 나라를 우리 알고리즘과 YTN과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을 위한 저희들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심 전문가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우 씨라든가 네, 이제 네. 그 권상우 씨 캐릭터와 본인 어떤 성격이 좀 비슷한가요? 일단 외모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은 동의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서운하죠.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재심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발을 잘 담가야죠. 처음에. 예.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주변 분들의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 이미지, 그 주변 분들의 기대와 응원, 여기서 제가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저한테도 불행이고 또 저를 보고 또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분들한테도 실망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님이 승소를 많이 할수록 역으로 우리나라 이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그리고 또 사건 관계자가 사과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법이 살아있구나, 정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좀 보람됐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아무래도 무죄 판결 나올 때 보람되죠. 무죄 판결 나올 때 보람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보람보다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심과 무죄가 그분들의 억울한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네. 남은 인생 잘 사셔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와 또 이미 침해된 어떤 삶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29년 2개월하고도 27일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지난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돼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경찰의 고문과 엉터리 수사가 드러나면서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고리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 제가 맡고 있는 재심 사건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 나라시고 사건의 경우 누명 피해를 봤던 분들이 국가배상을 받았고요.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트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시고 또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별명이 존봉준이잖아요. 동학개미 운동을 뭐 이끌었다니 거기 빗댄 것 같은데 금융계를 어떻게 보면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이런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저는 이게 그 올해 2020년이 한국의 그런 엄청난 미래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회사를 소유하는 거구나. 주식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낭비했던 돈, 나는 미래가 없다고 미리 자포자기했던 거, 내가 미래가 있구나. 내가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기업을 소유한다는 거구나.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기업이 내 노를 위해서, 나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구나. 이 간단한 사실만 알아도 굉장히 내 삶에 희망이 생기죠. 뭐 이제 10대, 2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 혹시 없습니까? 있죠. 그래프를 본다든가 또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당연시 여긴다든가 그런 거부터 이제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순서가 있죠.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기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 있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 나도 그걸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돈이 더 여유가 생기게 되면 또 투자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돈, 이거를 투자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까? 왜 모든 돈이 부동산에만 들어가고 또 사교육비로 돈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금기시 그리고 돈을 또 금기시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죠. 한국은 엄청난 그 기회가 있는 나라인데 왜 한국 사람만 모를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엄청나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중국,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3대 강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투자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단기간에 수익률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다 성공적인 투자 활동 되시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